남양주 소식공장은 경기시청자 미디어센터에서 활동하는 시민제작단이 직접 제작하는 방송으로 격주 수요일 저녁 9시 10분 성남 FM을 통해 방송됩니다. 안녕하세요. 남양주 소식공장 언니 은희입니다. 자, 남양주 어디까지 가보셨습니까? 남양주 소식 어디까지 들어보셨나요? 남양주에 살고 있는 두 사람의 이런저런 사는 이야기 함께 나눠봅니다. 자, 소식공장 출발합니다. 자, 연말에 함께하는 남양주 소식공장, 여러분 어떻게 지내고 계십니까? 진짜 이제 한 해 마무리를 해야 하는 이런 시점에서 벌써 12월이에요. 12월도 그쵸. 이미 반 이상이 이제 다 가고 있는 지나가 버리고 네. 있습니다. 한 해 마무리 잘하고 계신지 궁금하네요. 네, 전 일단 못하고 있습니다. 저도요. 뭘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저도요. 뭐 벌려놓은 거는 막 이리저리 막 많은데 수습도 안 되고 네, 체력도 안 되고 이런 약간 이런 상황. 이거 너무 공감돼요. 아, 그래요? 저도 그렇거든요. 공감되면 안 되는 거 아닐까요, 우리? 아, 근데 사실 네. 계획한 대로 이렇게 마무리 짓는 분들도 많으시겠지만 네. 아닌 분들도 많이 아이, 계실 그럼요. 겁니다. 네. 저희 같은 분들 많을 거라 생각하면서 그럼요. 나름의 위안을 얻어보면서 네. 어쨌든 뭐 남양주 소식공장 이렇게 해서 저희 이제 그러면은 4년째가 되는 건가요? 벌써 4년째로 횟수로? 진짜. 그죠? 예. 이렇게 보이는 라디오 하는 것도 거의 1년이 다 돼가고 그러니까요. 있어요. 예. 이게 약간 보이는 라디오 하고 나서 저희가 네. 좀 약간 신경을 외모에 더 이렇게 나름 쓰고 있잖아요. 안 예, 바르던 하고 있죠. 빨간색 립스틱도 그렇죠. 좀 바르고, 네, 라인도 좀 그리고, 어쨌든 그 보시는 시청자 여러분들께 조금이라도 이제 편안함을 드리고자 보는데 불편하면 안 되니까요. 민폐를 안기기 그렇죠. 네, 이것들이 뭐 하는 것들인지 네. 안 하고자 노력은 했는데 괜찮은지 모르겠습니다. 네. 자, 아무튼 저희 이제 뭐 한 해 마무리를 잘 하시길 바라면서 오늘도 남양주 소식공장 이야기를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소식은 뭘까요? 네, 남양주에 네. 그 시립소년 소녀 합창단이 있었더라고요. 아, 그냥 시립 합창단만 있는 거 아니었어요? 그런 게 아니었어요. 저희는 그냥 합창단만 있나 보다 했는데 네. 소년소녀 합창단도 있었습니다. 그렇군요. 네, 그래서 사실 이제 우리 어린 친구들이 예술인의 꿈을 이제 안고 자라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죠. 네, 그 친구들에게 잠재 능력을 개발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제공하고 또 시민들에게는 수준 높은 이런 공연들을 선사하고자 이 재능이 있는 남양주 시립소년 소녀 합창단 합단원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오, 그렇군요. 아, 소년 소녀면은 뭐 나이가 어느 정도까지 연령에 나름의 제한은 있겠죠? 그렇죠. 네. 기준이 만 18세 이하의 청소년들이에요. 아, 이 접수 기간이 23년 12월 22일부터 29일까지예요. 그러니까 이제 관심 있는 친구들은 이 기간 내에 꼭 이 지원서를 보내셔야겠죠. 그렇군요. 이게 사실은 소년 소녀 합창단이 뭐 어떤 꼭 굉장히 뭐 노래를 막 이미 너무 잘해야 된다든지 뭐 이런 게 있겠죠? 어쨌든 심사를 보시는 거니까요. 그죠? 그렇겠죠. 네, 뭐 네. 어느 정도는 해야겠지만 아무래도 이게 잠재 능력을 또 개발해주는 그런 의미도 있기 때문에 네. 뭐 무조건적인 건 아닐 것 같아요. 일단 실기 심사하고 면접 심사 이렇게 두 개로 나뉘어서 일단 진행은 된대요. 네, 보니까 뭐 제출 서류가 또 필요는 해요, 그죠? 맞아요. 응시 원서 한 부하고 그다음에 주민등록 등본 혹은 초본 한 부, 그다음에 자유곡 악보 한 부. A4 사이즈로 해가지고 보내시면 됩니다. 그렇군요. 자유곡 악보라고 하는 거 보니까 어쨌든 가서 본인이 제일 잘할 수 있을 것 같은 뭐 노래를 그렇죠. 좀 어떻게 기준이 정해진 노래를 가지고 요 한 노래로 다 본다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자유곡이니까. 내가 부르고 싶은 노래에 대한 악보를 미리 보낸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그래서 여기 궁금하신 분들은 네. 남양주시청 문화예술과에다가 전화를 하시면 되는데요. 번호 알려드릴게요. 네. 031-590-2475 031-590-2475번으로 전화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1월 19일 날 금요일에 합격자 발표한대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아이들이 방학 기간 안에 뭐 이런 게 이제 끝나는 것 같은데 하고 나면은 그래도 이제 또 여러 가지로 활동을 하고 또 그 활동들이 아이들에겐 또 굉장히 큰 어떤 또 뭐 밑거름이 되지 않겠습니까? 네, 경험이 예. 되고 또 이런 걸로 인해서 그 정말 그런 밑바탕이 되는 것 같아요. 맞아요, 맞아요. 예. 뭐 공부 물론 중요하지만 또 이런 음악이나 이런 쪽으로 또 나가고자 하는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이런 도전의 기회를 한번 잘 활용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 소식은 뭘까요? 이번에는 좀 많이 슬픈 소식인데요. 아, 그래요? 뭐지? 2024년에 남양주시의 마을버스의 요금이 인상된다고 합니다.
정말 예전에 우리 그런 얘기 진짜 많이 했잖아요. 네. 내 월급 빼곤 다 오른다. 그러니까요. 뭐 우린 프리니까 월급은 아니지만 정말 우리 돈 빼곤 다 오르는 것 같아요. 너무 슬퍼요. 얼마나 올라갈까요? 이게 사실은 관내 마을버스 업체들의 경영난이 계속 되어 왔었다고 해요. 맞아요. 네, 이게 최저임금도 인상이 되고 또 유가나 이제 원가 이런 것들이 상승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었는데 아무래도 이제는 이제 요금을 올려야 할 때가 되지 않았나 하면서 좀 너그러운 이해를 네. 부탁드린다라는 안내가 나왔습니다. 네. 나왔는데 카드 기준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네. 대부분 이제 카드를 쓰시니까 네. 성인 같은 경우에는 원래는 1,300원이었는데 1,450원으로 조정이 됐고요. 좀 150원이 올랐네요. 많이 올랐죠. 네. 그리고 청소년 같은 경우에는 910원이었는데 1,010원. 네. 어린이 같은 경우에는 650원이었는데 730원으로 올라갑니다. 네. 이게 너무 비싸네요. 그냥 버스. 버스값 그냥 일반 버스도 아니고 마을 내를 왔다 갔다 하는 마을 버스의 가격이 이제 거의 한 1,300원, 1,400원 정도이니까요. 아, 진짜 우리가 굉장히 높은 물가 정말 시대에 살고 있는 느낌이 그렇죠. 확실하게 나네요. 어쩔 수 없는 일이니까 그래도 네. 이게 모르고 당하는 것보다는 일단 알고 잘 내자. 네. 네네. 그래서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이 되니까 네. 이 부분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첫 차부터네요, 기준이. 그렇죠. 모르시던 분이 갑자기 카드 띵 냈는데 잔액이 이런 거라면 내가 한 2, 3일은 더 타야 되는데 왜 금방 없어지지? 모르고 타시면은 그러실 수 있을 것 같다. 네. 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럴 수 있습니다. 버스를 저희가 진짜 은희님이 버스 기억하기로 가장 저렴하게 제일 이렇게 싸게 냈을 때는 언제예요? 저는 일반 버스 기준으로 600원? 아 진짜? 네, 한 중학교 때 네. 그 우리 버스 표 이렇게 해서 회수권. 그죠. 회수권 낼 때 그때쯤. 아무튼 정겹게 150원 회수권 살 때 이야기를 한번 해보면서 저희는 1부 여기서 마무리해보도록 해보겠습니다. 자, 남양주 소식공장 여러분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저희 성남 FM으로도 들으실 수 있고요. 남양주시 유튜브, 남양주 TV, 그죠? 네. 예. 갑자기 왜 이름 헷갈리죠? 로도 함께 보실 수가 있습니다. 네. 자, 이제 저희가 두 번째 이제 또 전해드릴 이야기는 좀 이렇게 겨울에 의외로 산행 가시는 분들이 꽤 많으시더라고요. 그럼요. 설산을 보겠다는 일념 하나로. 네, 맞습니다. 저희 집에도 매년 그래서 이맘때쯤만 되면은 산에 가는 사람이 하나 있거든요. 같이 사는 사람이 그분. 하나 있는데 저희가 이야기를 꺼내는 이유는 남양주 멀리까지 가지 않아도 남양주에도 설산을 즐길 수 있는 아주 멋진 명산들이 있다는 거 소개를 한번 해드리려고 합니다. 네, 맞습니다. 아무래도 눈이 많이 내리고 나면은 설산을 보기 위해서 산에 가시는 분들이 정말 많잖아요. 맞아요. 네, 남양주에도 정말 네. 그런 명소가 있어서 소개를 해드리려고 하는데 첫 번째 지역은 천마산입니다. 아, 천마산. 이름은 진짜 많이 들었는데 그죠. 저는 가보지는 못했어요. 저도 사실은 운해를 보고 싶어가지고 여기가 운해가 정말 유명하거든요. 그래서 구름이 정말 바다처럼 이렇게 보이는 운해가 유명하기 때문에 사진 찍으시는 분들이 정말 많이 가시는 곳인데 아직까지 제가 이제 가지를 못했어요. 네. 계획만. 계획만. 일단 요것도 운해를 보기 위한 조건들이 있기 때문에. 아니, 그리고 사실 산을 막 즐겨 타시는 분들은 그게 그냥 크게 뭐 이렇게 가볍게 이렇게 해서 가실 수 있는데 네. 저희처럼 이렇게 산이 굉장히 힘든 사람들은 그렇죠. 뒷산이라도 한번 올라가려고 그러면 굉장히 정말 큰 결심이 있어야 되거든요. 맞습니다. 사실. 자, 아무튼 천마산 남양주 8경 중에 하나입니다. 천마산이. 네, 맞아요. 네. 여기가 태조 이성계가 방문했을 때 손이 석자만 이렇게 더 길면 하늘을 만질 수도 있겠다. 라고 하면서 천마산이라는 이름을 붙였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네. 근데 여기가 또 조선시대에 임꺽정이 본거지를 두었을 정도로 이게 산세가 굉장히 험한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네. 하지만 지금은 정비가 잘 되어 있다는 거. 그래서 누구나 쉽게 등반을 할 수 있다는 거. 네. 그러니까 오빠요. 산세가 험하다잖아요. 도적이 둥지를 틀 정도로 험하다고. 왜 가냐고. 그때 그랬고 지금은 네. 어쨌든 정비가 네. 잘 됐습니다. 네, 그래서 운해 일출 명소로도 굉장히 유명해서 정말 많은 분들이 가시는데 네. 여기가 4개의 코스가 있어요. 그래서 수진사 입구에서 출발을 하기도 하고요. 네. 천마산 입구에서도 출발을 하고 천마산 관리소 그리고 보광사 입구에서 출발하는 이제 4개
개의 코스가 있는데 1번부터 3코스까지는 이제 한 1시간 반에서 2시간 정도. 생각보다 그렇게 막 오르지 않네요. 그렇죠. 그렇게 걸리는 반면에 이제 보광사 입구에서 출발하는 그 4코스 같은 경우에는 2시간에서 2시간 반 정도가 걸린다고 하니까 계획을 하실 때 나는 1시간 반짜리를 가겠다. 뭐 아니면 2시간 반짜리를 가겠다. 계획을 해보시고서는 가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서 1시간 반이라 그러면 저는 한 3시간 걸리겠네요. 저 같은 사람은. 저도요. 그러니까요. 여기 1시간 반은 제가 봤을 때는 잘 하시는 분들 기준으로 1시간 반인 것 같고 저희처럼 완전 생초보 진짜 산을 1년에 한 번 갈까 말까 하는 사람은 한 2배를 생각하면 되겠다. 뭐 이런 생각이 드네요. 자, 두 번째는 어떤 산일까요? 두 번째는 불암산인데요. 어우. 여기 혹시 가보셨나요? 가봤습니다. 어떠셨어요? 너무 힘들었습니다. 너무 정말 죽을 만큼. 이 말씀을 하실 정도로 사실은 좀 힘든 산으로 알려져 있어요. 여기가 기암 괴석도 좀 있고 가파른 계곡들도 맞아요. 있기 때문에 사실은 이렇게 도전하기는 쉽지는 않다고 많이 얘기를 해요. 아니 근데 바위가 너무 많아요. 네네. 그래서 이게 바위 타고 막 이렇게 하는 게 너무 많아서 그렇죠. 발이 너무 아파요. 네. 좋은 신발 신고 가셔야겠습니다. 나 운동화 신고 가가지고. 여기 산자락에 불암사가 있잖아요. 맞아요. 여기까지는 사실 차로 이렇게 쉽게 방문이 가능하거든요. 여기까지도 참 괜찮은데 여기서부터 이제 등산 코스가 시작이 되는데 1시간 반에서 2시간 30분까지 걸린다고는 하네요. 맞습니다. 1시간 반이라고 하지만 저희는 한 3시간 잡아야 됩니다. 4시간 잡아야 되는 거 아닌가요? 저희 남편 답답해 죽으려고 그러더라고요. 네. 자, 그 다음 산은요? 네, 그 다음 산은 충령산입니다. 여기 같은 경우에는 남양주시하고 가평의 그 경계에 있는 산이거든요. 맞아요. 해발이 887m라고 하는데 여기도 태조 이성계하고 관련이 되어 있는데 이분 많이 다니시네요. 네. 산을. 사냥을 왔다가 한 마리도 못 잡았대요. 네. 그랬다가 이렇게 산신제를 지내고 나서 멧돼지를 잡았다는 전설 맞죠? 그렇죠. 예. 전설이죠. 뭐. 전설이 전해져 내려오고 있는 산인데 여기가 굉장히 그 충령산 휴양지도 있을 만큼 산세도 정말 아름답고 공기도 정말 좋아요. 저는 이 충령산을 산을 타서 오르지는 않았는데 네. 여기에 그 자연 휴양림 있거든요. 여기를 이제 아이들하고 저희가 한 2번인가 갔었어요. 오, 예약이 쉽지 않았을 텐데. 쉽지 않았는데 남편이 했죠. 저는 이런 거 잘 관심이 없고 남편이 이게 뭐 캠핑이며 막 이런 걸 굉장히 좋아해서 남편이 이거를 갖다가 이제 해서 2번 정도를 한번 가봤는데 아주 좋기는 진짜 좋아요. 좋아요. 정말 진짜 좋아요. 산 그 냄새가 다른 곳에서 캠핑하거나 뭐 웬만한 산에서 캠핑하는 것 이상으로 산에서 나는 그 어떤 피톤치드의 냄새? 맞아요. 그 정말 프레시한 진짜 그 향이 저는 이렇게 산을 썩 좋아하지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 행복하다라고 생각이 들 만큼 여기까지는 차로 가잖아. 그러니까 그래서 갈만했어요. 그렇죠. 네, 아닌 게 아니라 저도 이게 휴양림 옆을 지나가면서 우리 여기 한번 묵어보자라고 했는데 사실은 예약이 쉽지가 않아요. 진짜 쉽지 않습니다. 네, 쉽지가 않아서 저희가 매번 실패는 하고 있는데 거기가 공기가 정말 좋아요. 그래서 사실은 이 정상까지 가는 데는 힘들지만 그 옆에 이 둘레길이 있거든요. 맞아요. 둘레길은 또 잘 되어 있어가지고 그 슬슬 올라가시는데도 괜찮습니다. 아이들이랑 같이 한번 돌아봤는데 아이들도 충분히 잘 갈 만큼 나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충령산 꼭대기까지는 내가 못 가지만 그래도 이 산의 공기를 마시고 싶다면 충령산 그 홈페이지 이렇게 잘 들어가셔가지고 자연 휴양림을 꼭 한번 그 안에 있는 펜션처럼 이렇게 다 각자의 이제 오두막 같은 그런 게 있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그거를 잘 이렇게 겨냥하셨다가 아이들과 함께 뭐 연인끼리도 상관없습니다. 혼자 가도 좋아요. 맞아요. 네. 예약하기가 어려워서 그렇지 꼭 한번 도전해 보시기 바랍니다. 맞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저희가 뭐 충령산, 또 불암산, 그다음에 천마산 이렇게 겨울에 왔다 갔다 하면 좋을 만한 남양주의 산 3곳을 소개를 해드렸어요. 네. 근데 사실 산이 아까 제가 얘기 때도 말씀드렸지만 뭐 춥다고 무조건 막 많이 막 두꺼운 패딩 껴입고 간다고 해서 또 되는 건 아니고
겨울산 올라갈 때 주의할 점이 많은 거 아시죠? 네. 사실은 이게 따뜻한 옷을 챙겨 입는 건 너무 당연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산에 올라갈 때는 더워지잖아요, 점점. 땀을 생각보다 너무 많이 흘렸어요. 맞아요. 네. 땀을 많이 흘리기 때문에 갈아입으실 그 여분의 옷을 꼭 챙기시는 게 좋거든요. 일단 땀이 흐른 상태에서 이제 정상에 가거나 막 이러면 좀 약간 쉬잖아요. 그러면 그때 순간 그 내려간 체온 그 온도 때문에 안에 있는 땀이나 이게 갑자기 너무 차갑게 느껴지는 맞아요. 거예요. 맞아요. 전 너무 깜짝 놀랐거든요. 그래가지고 그렇기 때문에 네. 이제 갈아입을 여분의 옷을 챙겨 가시거나 맞습니다. 아니면 이제 올라가실 때 나 더운데 막 이렇게 덥다라는 생각이 들 때쯤 옷을 하나씩 벗어주시는 게 좋아요. 이렇게 그러니까 너무 껴입고 덥고 갔으면. 나서 땀 흘리고 나서 하지 말고. 그렇죠. 그래야 땀 배출도 좀 쉽게 되고 네. 또 이렇게 좀 흘렸을 때 이 나중에 식는 그런 그쵸. 것들도 좀 방지할 수 있기 때문에 네. 천천히 좀 하나씩 벗어가시면서 올라가시는 게 좋을 것 네. 같습니다. 아무튼 겨울 산행이 마냥 이렇게 너무 아름답지만 쉽지는 않습니다. 맞아요. 그러니까 조심하시고 보호 장비나 이런 것들도 충분히 좀 잘 챙겨서 가시기를 네. 추천을 드립니다. 특히 뭐 미끄러지지 않는 신발이라던가 아이젠 같은 거 꼭 가져가셔야 네, 됩니다. 이 지팡이가 네. 아니라 뭐죠? 등산 스틱 그렇죠. 저는 안 다니니까 잘 모르겠어요. 요런 지팡이 거. 하죠 그냥. 예. 이런 거 꼭 챙겨가지고 좀 네. 안전 산행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남양주 소식공장 소식 다 전해드렸어요. 저희가 이게 오늘 겨울 산행과 관련해서 뭐 또 여러 가지 겨울에 즐길 거리들 알려드렸잖아요. 네. 근데 사실 겨울이 진짜 여러 가지로 조심해야 될 것들이 또 많은 시즌이기도 하거든요. 워낙에 건조하기 때문에 화재도 정말 많이 맞습니다. 나는 계절이 맞습니다. 겨울이에요. 맞아요. 거기다가 뭐 한파가 갑자기 시작되면 가만히 있었던 것들도 얼어서 막 터지거나 이래서 진짜 또 사람들에게 굉장히 많은 피해를 입히기도 하잖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이게 집중 신고 기간을 운영한다고 해요. 네. 대설, 한파, 화재, 산불 이런 여러 가지 겨울철 재난 안전 위험 요인을 집중 신고할 수 있는 요 기간이 마련이 되어 있는데 지금 이게 2월 29일이라고 하거든요. 내년 2월 말까지 주변에서 이런 것들을 보시면 언제라도 신고를 쉽게 하실 수 있도록 이렇게 많이 문을 열어놨다고 하네요. 네. 특히 이렇게 안전신문고가 있는데 네. 재난 예방을 위한 이 신고를 제도가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으니까 네. 이 약간 위험 요소를 발견했다라고 하면은 바로바로 연락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뭐 남양주시 시민안전관도 있습니다. 031-590-2166번이거든요. 그래서 이쪽으로도 전화를 충분히 활용하실 수 있다 하니 주변에서 위험한 것들 보시면은 언제든지 전화해서 신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저희는 이제 여기서 인사드려야죠. 네, 인사드려야죠. 네, 저희는 다음 주에도 또 여러분께 좋은 소식 안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모두 행복하세요.